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7월 21일 진단키트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도 하락했습니다. 자, 장 초반에 상승을 하다가 해외 증시가 어제 반등을 좀 해주면서 코스피 코스닥도 상승을 시작했지만 다시금 이제 내려가면서 장을 끌어내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또 매도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양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코스피의 실적주 위주로 좀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아직까지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위기감이 부각이 되는 듯 합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좀 반등을 좀 하면서 그런 롤러코스터 장이라고 하죠. 크게 한번 내렸다가 크게 올라가는 그런 지금 움직임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고요. 요때와 같은 비슷한 움직임이 나왔다. 그래서 뭐 다우 같은 경우는 이런 지점에서 좀 받쳐주면서 다시 횡보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금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내려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이제 반등을 좀 하는 듯 하지만 이렇게 반등을 하는 듯 하면서 다시 내려가는 그런 패턴을 이전에도 보였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도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지금 증시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이 뭐 한 달 동안 순매수를 뭐 몇 조씩 하고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매도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7월 달에 그 옵션 만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의 전망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왔고요. 만약에 내일 추가로도 하락을 한다면 이제 121선까지도 하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점 라인을 좀 벗어나는 듯 하는 모습이고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잘 버티는 듯 하지만 여기서 언제든지 한번 크게 내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그간 이제 이 코스닥을 조금 코스피보다 매수하는 느낌이 있었지만 확실히 네, 기관 투자자가 계속해서 이 코스피를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눌러지는 모습이고 그만큼 지금 장 전체가 변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변동성도 클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율은 또 올라갔고요. 네, 또 최고점 찍었습니다. 그래서 정고점을 계속 갱신을 하면서 환율이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네, 여기 장기 이평선을 넘어가면서 환율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변경이 되었고요. 지금 이제는 네, 원달러가 계속해서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원달러가 좀 많이 벌어지게 된다면 나스닥이나 다우라든지 이런 미국 증시와 그다음에 우리나라 증시들이 조금 이제 디커플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환율이 갑자기 너무 급등하게 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조금은 속도를 늦춰가면서 증가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선물 지수입니다. 다우나 나스닥 둘 다 플러스이긴 하지만 또 끝까지 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유로톡스까지도 1% 이상 반등을 해주면서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위기가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지수가 이렇게 크게 변동성 있게 움직이는 점 여기에 대해서는 당장 뭐 증시가 바로 반등해서 최고점을 찍으러 간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이제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2%대를 회복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불안불안한 모습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떨어졌다가 급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 금리 시장이라든지 현물 시장이 모두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네,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해 두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증시 이 정도로 보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단키트 리뷰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이제 PCL을 제외를 하고 새로운 종목을 넣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제가 답글을 다 못 남겼지만 일단 어느 정도 이제 종목
종목들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SD 바이오센서, 바이오니아, 휴마시스. 그래서 이 세 개 종목을 추가를 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진단키트 종목들이 네, 거의 8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빨리 핵심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차피 네, 진단키트 종목들 뭐 크게 이제 흐름만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종목 리뷰하기 전에 큰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 확진에 아수라장. 그래서 진단키트 업체 시젠, 바이오니아, 수젠텍 등 수출이 급증을 했다.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 이렇게 유럽에서 이제 인도발 델타 변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았듯이 코로나 라이브를 확인하시면 이 세계적인 확진자 수가 여기 상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많이 걸렸던 하루에 80만 명씩 확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 있을 그 가을이나 겨울이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진단키트 종목들 자체가 지금 작년과 비슷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네, 이렇게 확진자 수가 많이 늘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서 국내 진단키트 업체의 수출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에 따르면 상반기 진단키트 수출은 5,550억 원이라고 합니다. 자, 엄청나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뜨겁게 지금 진단키트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엑세스바이오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50원 하락해서 27,800원이었고요. 장 초반에는 이제 좋게 진행을 하다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큰 흐름을 깨지는 않고 진행이 되었고요. 엑세스바이오가 한번 크게 올라갔다가 크게 내려가면 좀 이제 머뭇거리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처럼 그 아래로 쭉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에서 이제 라인을 받쳐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7월 말이 다가왔고요. 7월 말에서 8월 초쯤에 이제 엑세스바이오의 그 실적이 발표가 진행이 될 텐데요. 거기에 따라서 네,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제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1분기 실적이 이미 1,800억, 영업이익이 1,800억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1년치를 생각을 한다면 이미 엑세스바이오는 시가총액 1조는 아주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한번 엑세스바이오 저는 이 라인 이 정도 라인을 좀 넘어와 준다면 충분히 네, 여기까지도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하면서 엑세스바이오를 좀 끌어내렸는데요. 연기금이라든지 투신이 좀 매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날에는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지만 오늘은 이제 기관이 좀 매도를 하면서 진행이 되었네요. 자, 그 다음에는 시젠입니다. 시젠 1,400원 하락해서 78,700원. 자, 그래서 시젠도 오늘 이제 8만원 넘어갔다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진행이 되었지만 자, 그래도 진단키트 종목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이 주가 지지를 하면서 재반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오늘 거래량 자체도 좀 줄었기 때문에 확실히 저는 진단키트 분명히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2분기 실적 전후로 해서요. 그래서 21선이 조금 꺾이기 시작했지만 이 정도 라인에서 받치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봉, 월봉. 네, 뭐 크게 볼 건 없고요. 네, 월봉 자체가 지금 좀 수렴 패턴이다라고 느껴지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한 번에 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 매수했던 거 절반 정도를 매도했고요. 기간도 매도하면서 오늘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랩주노믹스고요. 600원 상승해서 29,250원. 오늘 이제 3만원까지 진입을 하려고 하다가 좀 실패를 했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올랐고요. 랩주노믹스는. 자, 분명히 이제 이렇게 상한가를 반납하는 그런 음봉을 나오고 난 뒤에는 다시 한번 네, 거래량을 죽인 채로 서서히 이제 주가가 반등을 시작하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전에도 그런 패턴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여드린다면 이런 식의 진행이었고요. 여기서도 이제 21선 살짝 태우면서 며칠 동안 이제 숨죽인 채로 진행이 되다가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 번씩 이제 치켜 올립니다. 그게 이제 7월 말 정도고요. 그게 곧 진행이 될 것이다. 랩주노믹스 슬슬 준비를 할 것이다.
그래서 진단키트 종목들이 다들 출발할 때 같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21선을 받치는 채로 계속해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반등이 나올 차례고, 이 정도에서 이제 상승 추세를 깨지 않고 241선도 넘었기 때문에 랩조닉스는 장기적으로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 충분히 넘어갈 수 있고요. 목표는 정고점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두 번 만에 올라갔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계속 한번 들고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기관이 좀 팔았지만, 네, 어제, 엊그제, 그 다음에 뭐, 연기금이 좀 팔았지만, 오늘은 또 쉬었습니다. 하지만, 연기금이 또 슬슬 들어온다는 점, 이것도 이제 주목해볼 만하고요. 레츄르믹스는 2분기에 키트를 1,300만 개 이상을 팔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최소 1,000억 이상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수젠텍입니다. 수젠텍 750원 내려서 23,300원. 조금 하락했습니다. 다른 종목처럼 이제 좀 하락해서 어느 정도 라인에서 자리를 잡았지만,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델타 변이에 이어서 이제 람다 변이까지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30개국에서 람다 변이가 발견이 되었고요. 그 람다 변이가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까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쉽사리 지금 코로나19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과 같은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고, 수젠텍 지금 반등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월봉도 윗꼬리 달고 좀 내렸지만 반등이 필요하고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수급은 별로 뭐 상관없고요. 그 다음 바디텍메드입니다. 200원 하락해서 22,600원. 네, 바디텍메드도 마찬가지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1선 받치면서 진행이 되어야 되고, 수렴 패턴을 만들다가 좀 하락으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에서 이제 좀 올라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의문선 받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진단키트 종목들 자체가 조금 지겹게 좀 재미없게 흘러가다 보니까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수급이 몰리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SD 바이오 센서고요. 600원 하락해서 57,800원입니다. 자, 사실은 이 종목은 제가 뭐 분석할 게 없습니다. SD 바이오 센서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분석할 게 별로 없고요. SD 바이오 센서 자체가 이미 영업이익이 1조 5천억이 나온다고 추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SD 바이오 센서는 지금 판매량 거의 1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가총액이 6조 정도고요. 사실은 그 실적에 대비해서 비교를 한다면 저평가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신주 상장에 대해서 좀 물량이 나오면서 그렇게 좀 하락을 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제 거래량이 이제 점진적으로 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들어서 이제 다시 한번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어디까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진단키트가 반등할 때는 같이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매도로 멈추고 매수를 살짝 하기 시작했고, 기관 투자자도 조금 이제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에서는 뭐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내일 한번 움직임을 지켜보겠습니다. 요 양봉 자체에서 양봉 라인을 지켜주는 것인지 57,000원 정도를 지켜줄 것인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이오니아고요. 바이오니아가 이제 최근에 좀 뜨겁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진단키트 종목을 떠나서 좀 이제 신약 후보 물질 얘기가 나오면서 종목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진단키트 판매도 아무래도 바이오니아가 좋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죠? 금상첨화죠. 네, 그래서 바이오니아 자체가 지금 이제 이 전고점을 또 넘어서려고 하고요. 아주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단기간에는 지금 흐름 자체가 좀 쌍봉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하락을 했을 때는 이 정도 라인을 받쳐주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락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횡보라든지 추가적인 더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큼직큼직하게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니아가 최근에 외국인이 좀 많이 매수를 했었는데요. 그 매수량에 대해서 어제 좀 많이 매도를 했었네요. 기관도 어제 많이 매도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이제 수급이 조금 이제 꼬이긴 했는데, 일단은 여기서 쌍봉 형태로 추가적인 더 하락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1선 올라올 때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자체는 좀 줄었고요. 그 다음에는 휴마시스입니다. 휴마시스 50원 올라서 22,200원이고요. 자, 휴마시스도 마찬가지 쌍봉 형태 찍고 좀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게 휴마시스라든지 엑세스바이오가 좀 비슷한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엑세스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좀 쌍봉 근처에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졌던데요. 자, 이 정도 라인에서 21선 근처에서 좀 받쳐주면서 재반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휴마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주가를 더 하락시키지 않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휴마시스 자체도 한번 올라가고 시세를 주고 나면 좀 무섭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장기 투자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을 때는 익절을 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고점 자체를 이미 한번 넘어버렸기 때문에요. 크게 한번 넘어버려가지고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데, 휴마시스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진단키트 종목 이 시세가 나올 때 같이 움직일 것 같거든요. 일단 거래량 자체는 지금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 조만간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투자자는 네, 기간 조금 샀지만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도하면서 좀 주가를 끌어내렸는데 뭐 크게 네, 많이 매도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진단키트 종목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